안녕하세요. 조태자TV입니다. 어제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들 야당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큰 격차로 이길 줄은 예상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부산 부동산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산 실전 카페에도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도 긴급하게 하나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거는 부산 부동산은 2차 상승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먼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티자 TV 컨텐츠는 7가지 이렇게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오늘은 부동산 시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이제 국민의힘의 압승의 결과 부산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이것은 투자자의 예상일 뿐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모든 투자나 이런 것들의 선택은 스스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결과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7.5%로 서울시장이 당선됐고 또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62.67%로 부산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압승의 이유가 뭘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때 얘기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당시가 이제 박 대통령 그 농단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문재인 정권이라서 국민들은 이 말에 대해서 참 기대가 정말 컸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가 컸는데 실제로는 조국 사태에서의 이제 기회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리고 청와대 및 김의겸 포함해서 청와대나 아니면 여권의 여러 인사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또 국민들은 적폐라 하면서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할 것은 다 하고 그래서 거기서 실망감 또 최근에는 LH 사건으로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 이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더욱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20, 30대의 민심이 대이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선거 결과에 민심으로 표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이제 실패가 큰 원인이라 보고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이제 부동산이 폭등이 됐고 또 그 해결을 세금 문제로 다 해결하는 문제가 강남에서의 엄청난 이제 선거 참여율과 같이 조세저항의 저는 표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은 경우 이전에 설명했듯이 하락 이후에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 조정 2차 상승의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요. 수도권의 대표 아파트 잠실S에서도 이런 과정을 1차, 2차, 3차 과정으로 다 상승하면서 9억대에서 24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은 이제 3번 상승장에서의 조정은 상승된 호가로 지금 매물이 다량 나와 있는 상태고 이제 금매만 조금씩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상승 때는 이제 매물을 빠르게 거두면서 적은 거래량으로 팍팍 오르는 그런 이제 형태가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이전에 부산에서 2차 상승의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여기저기서 신고가들이 나오면서 적은 거래량이 이제 금매들이 이제 팔리면서 이제 부동산 카페의 분위기도 달라지는 게 그게 이제 시그널이라 봤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부산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재보궐 선거의 부산 부동산은 제가 예상하기는 지금 규제 일변도로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대선까지 1년 남았는데 이제 그런 규제 약발이 이제 떨어져서 레임덕을 본격적으로 맞이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규제 일변도로 진행했던 것들이 레임덕을 맞는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이제 부동산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6월 이후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또 6월 1일부터 종부세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팔 사람들은 이제 6월 이전이 5월 말까지 다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4월, 5월 어떻게든 뭐 금매로든 다 팔 겁니다. 그러면 이 팔아야 되는 사람과 안 팔리면 그냥 홀딩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6월 이후에는 이제 매물을 다 거둘 거거든요. 그러면 6월부터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서 또 상승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산의 전역에서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되고 부동산 카페 분위기가 잡히고 이것들이 상승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이제 2차 상승 이후에 그러면 부동산 이제 정책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를 예상해 보면 저는 2차 상승을 만약에 4월 이후나 아니면 늦어도 가을장에는 한번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상승 이후에는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처럼 계속 규제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이렇게 규제책으로만 가르기보다는 뭔가 다른 방법을 계속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뭔가 강한 대책이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부산에도 대선 전에 이제 조정지역 해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해수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수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조정지역을 해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년 말에 해수동 포함해서 부산 전역을 다 조정지역 해제했을 때 그때 이후에 부산 부동산이 엄청 큰 상승을 했습니다. 저도 해수동 제외 이제 조정지역 해제되는 그날 오전에 저는 해운대 아파트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날 오전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해수동을 제외하든 전체가 다 풀리든 뭐 어느 지역이 풀리든 일부 지역의 조정지역이 해제되는 그 시기에 그날은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날입니다. 이것 하나의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중과 예외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조정 지역이 걸리면 이제 양도세 중과를 20%에서 30%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가 만약에 2억 정도 오르면 일반 과세로 38%인데 30% 오르면 거의 70%의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정지역 해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거나 아니면 부동산 상승을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만약에 해제하기 어렵다면 저는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예외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대책이 나온다면 또 실제적으로도 효과를 좀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가 이제 예외가 되면 이제 장특공제는 양도세 중과하고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안 되면 장특공제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일부는 분명히 일반 과세로 매도를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어느 일시적인 대선까지 기간 안에서 중과를 예외해 준다면 일시적으로 매물이 다량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파실 분들은 뭐 일반 과세로 팔아도 되고, 또 만약 2차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이때 금매가 나오면 노리는 방법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4월 부산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를 하시고 관심 지역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현장을 자주 가서 상승 타이밍을 포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제가 다다음 영상으로
부산의 이사 상승 시 상승하는 아파트, 투자해야 되는 아파트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계속 이거 해야 되는데 미루고 있었던 전국 부동산 시황 정리와 한국 부동산원과 이제 KB 주간 동향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보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